여보, 밥 줘. 집에서 놀면서 뭘 했길래 이 모양이야? 혹시 오늘 아침 아니면 어제 저녁 식탁에서 이런 말들이 오가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아예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정막을 채우지는 않았나요? 나이 50이 넘고 60이 되면 부부 사이에는 설레는 사랑보다 의리 아니면 어쩌면 애증이라는 끈끈하고도 질긴 감정만 남는다고들 합니다.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덩그러니 남은 두 사람. 갱년기로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남편이 툭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팝니다. 내가 저 인간이랑 산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못 죽지 하며 가슴치고 계신가요? 나이 들미 품격이 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 조율사 마담 제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 하지만 때로는 전생의 원수 같은 그 남자와 바닥을 보이지 않고 우아하게 소통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부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성격 차이? 돈 문제?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아주 사소한 말의 파편들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5060 세대는 참고 사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참는 건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네가 설거지 안 했으니 나도 밥 안 해 하며 네 것 내 것 따지는 것도 우리 정서엔 맞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꿰뚫어 봐야 할 본질은 하나입니다. 남편이 내게 함부로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남편에게 독설을 내뱉는 것. 이것은 단순히 화풀이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지워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야, 말을 말자. 네가 뭘 알아? 이런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 뇌는 물리적으로 뺨을 맞았을 때와 똑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남편을 돈 벌어 오는 기계나 은퇴 후 짐짝 취급하면 나 또한 밥해주는 식모나 잔소리꾼으로 전락합니다. 반대로 남편을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낸 가장으로 인정해줄 때 비로소 나는 그 노고를 알아주는 현명한 아내, 즉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상대를 높이는 것이 결코 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격을 높이는 가장 고단수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뜬구름 잡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남편과의 기싸움에서 우아하게 승리하는 마담 제이의 3단계 관계 처방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감정의 지뢰 위에 깃발을 꽂으세요. 누구나 밟으면 바로 터지는 예민한 구석이 있죠? 그걸 저는 감정의 지뢰라고 부릅니다. 보통 부부싸움은 이 지뢰를 밟아서 시작됩니다. 남편이 내 살림 솜씨를 건드리거나 내가 남편의 작아진 경제력을 건드릴 때죠. 욱하는 순간 바로 받아치면 전쟁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물리적으로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남편의 말이 거슬려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절대로 바로 입을 열지 마세요. 대신 앞에 있는 물을 한 모금 머금으세요. 그리고 꿀꺽 삼키지 말고 딱 3초만 입안에 머금고 계세요. 그 짧은 침묵이 뇌의 열기를 식힙니다. 그리고 물을 삼킨 뒤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선언하세요. 여보, 지금 그 말이 내 마음에 너무 아프게 박히네. 우리 감정 좀 식히고 10분 뒤에 다시 얘기하자. 소리 지르지 마세요. 문 쾅 닫지 마세요. 그저 우아하게 타임아웃을 선언하고 자리를 피하세요. 이것이 여왕의 대처법입니다. 두 번째, 남편에게 마음 해독제를 쥐어주세요. 우리는 남편이 독심술사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화났으면 알아서 기어야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모릅니다. 늙어서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독이 올랐을 때 그걸 풀어줄 해독제가 무엇인지 미리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말 밥 먹을 때가 아니라 차 한잔 마시는 평온한 시간에 슬쩍 힌트를 주세요. 여보, 내가 혹시 나중에
갱년기 때문에 짜증내거나 우울해하면 뭘 해결해 주려고 묻지 말고 그냥 고생했어 하고 등만 한번 두드려줘. 그게 나한테는 약이야. 그리고 남편한테도 꼭 물어보세요. 당신은 화나거나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마음이 좀 풀려?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줄까? 아니면 혼자 방에 있게 해줄까? 이 사소한 질문 하나가 앞으로 10년의 가정평화를 보장합니다. 서로의 사용설명서를 교환하는 셈이죠. 세 번째, 남편을 인생 결산서로 평가하세요. 살다 보면 남편이 꼴 보기 싫어 죽겠는 순간이 옵니다. 숨 쉬는 소리도 싫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의 지금 당장 미운 짓만 보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시야를 넓혀 인생 전체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남편이 미워질 때 마음속으로 남편 결산서를 써보세요. 마이너스 항목에는 미운 점을 씁니다. 예를 들면 말투가 퉁명스럽다, 양말을 뒤집어 놓는다. 플러스 항목에는 고마운 점을 씁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가장 노릇을 했다. 아이들이 아플 때 업고 뛰었다. 무거운 짐은 늘 자기가 든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쳤을 때 그래도 잔액이 플러스라면 그는 여전히 내 곁에 둘 가치가 있는 파트너입니다. 이 계산이 끝나는 순간 밉던 남편이 짠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측은지심이야말로 중년 부부를 지탱하는 가장 품격 있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행동을 관통하는 태도입니다. 말투는 단호하되 부드러워야 합니다. 목소리 톤을 높여서 앙칼지게 쏘아붙이지 마세요. 중년의 우아함은 중저음에서 나옵니다. 화가 날수록 목소리를 낮추고 말의 속도를 늦추세요. 그리고 남편이 어설프게 사과하거나 화해의 제스처를 보낼 때가 있죠. 갑자기 청소기를 돌린다거나 툭 하고 과일 접시를 내밀 때, 그때 이제 와서 왜 이래 하고 쳐내지 마세요. 그가 건넨 깎아놓은 사과 한 조각, 타놓은 믹스커피 한 잔이 우리 세대 남자들의 투박한 미안해, 사랑해 이런 말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그 서툰 사과를 못 이기는 척 받아주는 넉넉함. 그것이 바로 당신의 품격입니다. 결혼식은 식장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이별하고 또다시 만나는 과정을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밉기도 하고 짠하기도 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옥으로 만들지 천국으로 만들지는 결국 내 혀끝에 달려 있습니다. 입을 열 때는 그 말이 침묵보다 나을 때만 해라. 오늘의 숙제입니다. 오늘 저녁 남편과 마주 앉게 되면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여보, 살면서 내가 당신한테 해준 말 중에 제일 듣기 좋았던 말이 뭐야? 그 대답 속에 앞으로 우리 부부가 어떻게 늙어가야 할지 길이 보일 겁니다. 오늘도 품격 있는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조율사 마담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